보도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형.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강두리의 재판장 판사의 판결입니다. 강두리의 판사가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인지 알아봤어요. 일단 2009년 대전지방법원에 있을 때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회사 측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편에 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 있을 때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 5명 중에 1명으로 꼽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창원, 진주, 서울지역 진보통일운동가 4명에 대해서 전원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두리의 판사가 말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강두리의 판사가 말입니다. 자, 이들 판결로 판사의 정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지요.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약자를 돌보는 판단을 많이 한 판사가 바로 강두리의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강두리의 판사가 정철승 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가 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작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강두리의 판사는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을 주무르거나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철승 변호사는 사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 사실도 부인했고요.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확신한 것이죠. 정철승 변호사가. 그러면서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얘기는 이제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소송 제기, 또 광복회를 대리한 변론 활동, 이걸로 알게 됐는데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과거 행적인 볼셰비키당 가입, 그리고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을 페이스북으로 주장했던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 모델 중 하나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서인을 상대로 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는 봤던 모양이죠. 이런 내용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금 5만 원을 송금하라 라면서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 댓글로 모금액 수억 원 중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철승 변호사는 모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억 원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중에 조선일보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확인했는데 정철승 변호사는 모인 돈이 6천만 원 정도다. 수억 원 운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6천만 원은 적은 돈인가요? 예.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취재한 임무영 변호사 말로는 사자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정철승 변호사가 공익소송하겠다라고 한 사안은 승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이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변호사가 저쪽 성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폄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변호사 말대로, 임무영 변호사 말대로 정철승 변호사의 윤서인 고소 시도는 무혐의 그리고 기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정철승 변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예, 사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예,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뭐 몇 천만 원씩 거둘 이유가 없어서 거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변호사 비용인 거죠. 정철승 변호사의 매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무영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윤서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제기했죠. 이것도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광복회가 어수선해지고 검찰이 무성의하게 사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 행위 윤서인이 법적 책임을 모면한 것이다. 앞으로도 윤서인을 지켜보면서 법적으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논평하지 않고 계속 준비한 원고 읽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서는 정철승 변호사가 윤서인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긴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소송 비용 등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요. 어떤 소송 기획은 잘하는데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그래서 사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철승 변호사의 별명으로 정철패, 정철승이 아니라 정철패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철승 변호사는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강진구 일당 지금의 뉴탐사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진구 씨가 더탐사의 법인 각자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의 변론을 대부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또 정철승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주주와 최영민 당시 더탐사 각자 대표이사의 지분이 51대 49가 아니라 50대 50이라고 SNS에 게시했죠. 허위 사실을 변호사가 주장해서 악성 소문으로 인해서 진정 외인, 즉 정천수 대주주가 악성 소문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고 이것은 변호사법 제24조 품위 유지 의무 등과 윤리규약 제10조 상대방 비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진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변호사협회의 조사 결정서에 따르면은 이제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한변협으로 올라가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됐어요. 사실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강진구 일당의 변호를 맡아온 정철승 변호사 또 그가 대표로 있는 더펌 지금까지 정천수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강진구 편에 섰는데 22번의 소송이 있었다고 하죠. 모두 다 정천수 대주주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2번 중 몇 번을 강진구를 대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상당수를 대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겁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말입니다. 자, 열린공감TV 측은 이렇게 해서 강진구 일당이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더펌에 1억 230만 원을 법률 비용으로 보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강박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판결이 있었단 말이죠. 서울법대를 나온 변호사가 다른 범죄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통일운동하다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성추행으로 경찰 송치됐지요. 검찰 기소됐지요. 법원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요. 아직 1심입니다마는. 정철승 변호사는 작년 11월 24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천수를 비롯한 몇몇 유튜버들이 나를 지목해서 온갖 비방과 험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중에는 목사라는 김용민도 있다. 전광훈처럼 이 친구에겐 목사 호칭은 생략한다.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가 양아치들인데 양아치들도 희한하게 나를 무척 싫어하는 것 같다 라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저는 사실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저도 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양아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추행 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람한테 말입니다.